안녕하세요. 우리 2교시 빠르게 마무리하고 오늘도 수업을 2교시까지 딱 찍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30분 바짝 찍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음, 아까 하던 수업 내용이 어디 갔을까? 잘 안 열려서 내 끼어가지고 오늘 좀 음, 봅시다.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공유 포인트 음, 잘 됐네요. 우리 파워포인트로 공유된 것 같죠? 아까 81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했는데 음, 통과 진동을 했어요. 질병관리부터 230페이지 더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부터 내려가네요. 파트 2 질병관리. 우리 아마 근데 시험을 보기 전까지 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볼까? 질병관리. 많이 나갔네. 피부과 멸균, 보건관리, 보건과 영양, 공중위생관리법까지 하면 기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질병관리 수업을 좀 들어가 오늘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병관리까지 시험 범위를 한번 봅시다. 자, 역학, 에피도로, 에피도몰리지라고 해서 에피도몰리지는 에피가 우리 원래는 표피에 있는 뚜껑을 얘기하고요. 더모가 사람들, 그다음에 올로지스트 이런 게 스터디라는 뜻으로 study of to the people의 의미를 지닌대요. 그러니까 유행병은 히포크라테스의 저서에서 유행병의 집단 발생 현상을 기술함의 유래가 되었다. 역학이라고 하는 역병은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오늘날에는 비전염성 질환과 기타 여러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다. 오늘날에는 비전염성 질환과 여러 가지 건강, 환경적인 현상 중에서 건강 범죄, 자살, 중독,
재해, 교통사고, 공해, 직업병 등에 대한 원린 규명의 학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질병 발생의 역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역학은 1850년대 영국의 런던 역학협회에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오래된 역사를 가진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앤더슨은 역학이란 모든 질병을 집단현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하였으며 고드는 역학이란 유행병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의학적 생태학으로서 보건학적 진단학이다라고 하여 폭넓은 해석을 한 바 있다. 그 밖에도 맥망은 인간 집단에서 발생하는 질병 분포와 그 결정 요인에 관한 학문이다라고 하는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역학의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역학이란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발생이나 분포를 관찰하고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그 질병에 대한 관리와 예방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올릴 거예요. 스타트를 올려봅시다. 역학의 역할, 질병 관리의 우리 인스타 사이즈가 나는 계속 1대 3대 4인 거 모르고 1대1로만 계속 찍었었거든요. 예쁘겠나요? 음. 그래서 역학의 질병 발생의 원인 규명과 역할. 19세기 말에 코흐가 병원 미생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감염병의 직업적인 병인을 모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콜레라균에 의해서 콜레라가 전염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스노가 콜레라 환자나 콜레라 환자의 배설물에 접촉 또는 이에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써 감염된다는 것을 규명을 했다. 우리 예전 시대 같은 거, 19세기 말 같은 경우는 상수도라는 게 개발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수돗물 같은 경우도 우리 상수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동 정화되거나 이런 냇가나 개울가에 이런 배설물들이 흘러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그 물을 다시 떠서 마시는 사람들한테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콜레라 환자가 엄청 많이 퍼졌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원이라고 하는 한강물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수돗물로 다 노폐물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음식물 쓰레기도 갈아서 다 물로 버리지만 이 앞에 상수도, 우리 이 앞전 시간에 물을 어떻게 정화되는지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과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의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이 물을 수돗물을 틀어서 마시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전염이 엄청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병의 전파 경로를 밝힘으로써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역학의 큰 역할이다. 질병의 예방 대책과 해당 질병의 발생 원인 및 발생 요인을 밝히는 것이 역학 본래의 기능이며 역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질병 발생과 유행 상태의 감시 역할. 역학은 질병의 양의 변동이나 유행 상태를 관찰하고 감시함으로써 질병 관리 대책 수립과 그 결과의 평가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질병의 지역적, 시간적 발생과 분포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질병, 유행 상황의 파악, 문제점 발견, 관리 대책 수립 및 결과 등의 평가에 의해서 질병 유행의 감시 역할이 있다. 보건의료기획과 평가자료 역할을 제공하는데요. 역학은 기본적으로 각종 공중보건 사업의 기획과 집행 및 효과의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이 있으며 예방접종의 효과 판정이나 성피 여부 판정 등에도 활용이 됩니다. 변화하는 질병 구조에 맞춰 효과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보건기획 필요성에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임상 연구에 활용이 되는데 역학은 임상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질병의 임상적 연구에 활용되고 환자의 치료 효과 판정 및 실험 설계에도 기여하며 이러한 분야를 임상 역학이라고도 합니다.
질병 발생의 3요소로 보면 첫 번째 병인 요인.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데 없어서 안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알려진 병인 중에는 영양소적인 요인과 생물학적인 요인,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물리적 요인, 계절, 대기, 기상, 수질, 각종 유동성 물질, 화학적 요인, 정신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숙주 요인으로는 똑같은 조건의 병인 환경이라도 숙주의 상태에 따라 질병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숙주의 건강 상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숙주 요소로는 유전적인 소인과 과거에 어떠한 환경 조건에 폭로되었는지, 또한 성격에 따라 질병의 경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위에 연령, 성별, 인종, 결혼 상태, 영양 상태 등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선 병인과 숙주를 제외한 모든 요인을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환경 요인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물리, 화학적인 환경, 계절의 변화, 기후, 생물학적 환경과 병원소, 활성 전파제인 몇 개 곤충 등의 사회적 환경, 직업 인구 밀도, 풍습, 경제 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질병 유행 발생에 관한 학설이 있는데, 우리 삼각 모형설이라고 하는 3대 요인설이 있대요. 첫 번째, 병적인 인자, 두 번째, 숙주적인 인자, 세 번째, 환경적 인자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삼각형 모형설이다. 병적 인자, 인자만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3대 요소가 평형을 이루어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이고, 이 3대 요인 중에 어느 한 가지 요인이라도 변동을 일으킴으로써 평형이 깨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되면 질병 또는 유행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레바퀴 모형설. 수레바퀴 모형설은 바퀴의 중심부는 숙주가 되고 그 핵심에 인간의 유전적인 요인이 해당된다고 보는 설이다. 숙주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이 둘러싸고 있다. 환경은 사회적, 생물학적, 물리적인 환경으로 분류하고 숙주의 내적인 요인인 유전적 요인이 상호작용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는 설이다. 유전성 질병은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고,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 감염병은 물리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보다 생물 환경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며, 유전적 소인의 작용은 적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유전성 질환인 경우에는 핵심 부위에 있는 유전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감염성 질병인 경우에는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역학적 분석 유용한 특성과 숙주 및 환경적 요인의 분리 묘사를 강조하는 장점이 있다. 거미줄 모형설. 이 모형은 맥마은과 그 동료들이 제창한 것으로 질병이 어느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인 요인에 선행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계되어 마치 거미줄 모양과 같은 복잡한 상호관계를 얽혀지는 저 발생된다는 설이다. 질병 발생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 발생의 선행 요인이 있고 또 그 선행 요인은 다른 선행 요인과 연결돼 있으며 횡적으로 다른 요인과 상호관계가 있어서 다양한 상호관계 속에서 질병이 발생된다는 설로 심근경색증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을 이해하는 데 장점이 있다. 역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역학적 조사 방법에서는 우리 관찰적 연구, 어떤 조사 대상에 대해서 실험적 처리나 자극을 가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정보를 입수하며 비교, 평가, 분석하는 간단한 관찰과 통계적 처리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말한다. 관찰적 연구의 조사 방법으로는 기술 역학적 방법과 분석 역학적 방법이 있으며 분석 역학적 방법은 단면 조사 연구와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로 우리가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실험적 연구. 인위적으로 실험적 자극이나 조건을 준 상태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 평가,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화학요법에 의한 투약효과 판정이나 예방접종 결과가 비처리군에 비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아주 제한된 방법만 이용될 뿐, 인간 집단을 직접적 실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역학조사관, 역학조사관이란 기술 역학에서 얻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등을 알아내기 위한 가설 검정을 실시하는 일련의 연구를 말하는데요.
분석 역학적 조사로 더욱 상세하게 분석하여 가설을 입증한 결과 근거로 수식화하여 이론 역학적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연구를 역학조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술역학. 기술역학이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발생하는 질병의 분포나 양상의 발생을 경향할 집단의 특성에 따라 기술하여 조사 연구하는 1단계 역학이다. 집단의 특성. 첫 번째, 인적 특성. 연령, 성별, 인종, 결혼, 경제적 상태, 직업, 가족 상태, 지역적 특성, 시간적 특성, 질병 발생의 원인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특성은 우리가 who, where, when, what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가지 분류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나갔는데 우리 분석적 역학과 환자 대조군, 코호트 연구, 실험 역학, 이론 역학, 지리적 현상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많이 나가서 음, 여기까지 나가면 너무 중간고사 범위가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중간고사를 보셔야 돼가지고 범위가 많으면 좋지 않죠? 그래서 음, 음, 우리는 아까 그 큰 챕터 거기까지만 중간고사를 낼게요. 제가 여기 230페이지까지, 여기 229페이지까지. 질병 관리는 다음 우리 기말고사로 진도 범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범위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 수업은 이어서 적극조사가 뭐 했지만 조금은 다음에 할 때 좀 빠르게 뭐 넘어가고요. 우리 다음 주 시간에는 제가 이번 주 동안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저도 해서 229페이지까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뭐 10개 안에서 이제 오지선단으로 조금 낼 수 있게 공부를 좀 하고요. 그 준비된 거 가지고 1교시, 2교시 수업을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찍고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고 오시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죠? 4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우리 얼굴 보고 27일, 4월 27일 2교시. 우리 제가 앞에 수업 피부 1교시에 시험 있어요. 그러니까 2교시 맞춰서 우리 좀 널널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타이트하게 1교시, 2교시 시험 보고 3교시에 또 거기서 그 강의장에서 다음 또 교수님이 시험을 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트하게 1교시, 2교시까지 딱 하고 그날은 대면 수업으로 시험 본 걸로 수업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진도를 많이 나갈 수는 없어서 지금 한 수업은 20분 정도 지금 했거든요. 10분 더 영상 켜놓고 출석 체크하고 우리는 다음 주 수업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교수님은 남아서 오늘 영상 콘텐츠를 조금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팩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뭐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나쁘긴 하나 이렇게 월요일에 수업을 하고 이렇게 화상 강의를 하고 나면은 목소리가 조금 많이 풀려요. 그래서 이 상태로 영상을 하나 더 찍고 클렌징을 하고 팩을 붙이고 그거까지 해서 저는 마무리를 영상 이거 인코딩 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저는 그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끝까지 수업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내일 또 오전에 라이브 방송 있어요. 원장님 대상으로 방송하고 오후에 또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출장이 있어요. 진짜 출장. 목요일 날 또 외부에서 오셔서 라이브 방송. 금요일 날 세미나. 이렇게. 토요일 날 카케까지 해서 진짜 바쁘게 재밌게. 근데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라서 뭐 사람들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 딱 정해진 근무 시간에만 일하고 워라밸을 되게 즐길 거야. 나는 일을 되게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야. 나의 목표나 자기 개발의 목적이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저도 이거를 시켜서 이렇게 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못했었을 것 같아요. 재밌게 잘 하고 있고, 덕분에 온라인, 이렇게 사실 처음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뭔가, 저는 특히나 교수님이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앞에 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든 간에 오늘 준비한 수업을 다 해야 되는 성격이고 저는 앞에 듣는 사람들의 표정과 이런 반응에 따라서 오늘 수업의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눈높이가 좀 낮아지기도 하고 저 잘 들어주면은 많은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이 들어주시는 분들이 잘 듣는지 여부와 내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이 빠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저번 학기에 계절학기 수업을 좀 하면서 그래도 많이 트레이닝이 좀 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찍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월요일에 2시간만 찍으면 그때는 3시간씩 찍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찍어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마저 찍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오디오를